이분 돌직구의 원조. 함부로 다른 분들은 돌직구란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분 앞에서는 다 꼬랑지 내려요. 무릎 꿇어. 자, 원조 돌직구. 정도원 전 의원님. 비정상의 정상화 이걸 위해서 책까지 쓰셨죠.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 원제는 백투더 정치인데 백투더 정치하는 척 내숭을 살짝 떨면서 현실 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하시는 분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기쁘다 두원 오빠 오셨네. 이건 거의 그냥 무슨 이 예수 수준의 이 정도면 조자욱님 기쁘다 두원 오빠 오셨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 알바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농담이고요. 알바끼라 그런 줄 알았어요. 자, 매주 목요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송점수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장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네요. 이 땅의 민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영임님 5.18 기념식을 생중계로 처음부터 쭉 지켜보느라 정치쇼 이제 막 틀었네요. 기념사 듣다 눈물 나긴 처음이네요. 정 의원님도 고향이 광주시죠? 네, 어떻게 아셨네요. 예, 9년 만에 울려 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옛날부터 이제 짜장면 생각이 나요. 짜장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말은 자장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짜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짜장면이랑 맛이 없던데 짜장면이 맛있지.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짜장면도 표준말로 이제 들어왔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가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미 대중가요처럼 됐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뭘 편협하게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어쨌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제 보수 단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각종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물러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단체를 보수 단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단체를 보수 단체라고 하면 안 되고 극우 단체. 극우 단체. 수구 우파 단체라고 봐야죠. 수구 우파 단체. 그리고 그런 극우나 수구 우파 단체의 압력에 물러선 대통령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보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고 수구 우파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냉전 시대 사고 방식을 가지고 편협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2년차부터 재창이 아닌 이제 합창을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다 2010년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해필 골라도 방아타령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 근데 왜 이 노래를 이렇게 아까 보수 우파들이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도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운동권 가요가 아니다. 이게 30년 지났고 이게 광주항쟁 기념곡인데 이렇게 리더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편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고요.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새마을 단체들이 아직도 있고 뭐 많이 동네마다 다 있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 때 새마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군부정 독재 때 만든 노래니까 이거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저도 사실 굉장히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옛날부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거 재창하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 업무 지시 이후거든요. 이러는 일자리위원회 만들어라. 네. 문재인 대통령 요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상큼하고 신선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 대통령들 뭐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최근 대통령들을 보면은 이제 정권 시작할 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것들만 골라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하는 것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고 이렇게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측근들 있잖아요. 뭐 삼철이. 우리 양정철. 이제 역대 정부마다 측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절리를 치는데 그 측근들이 또 뭐 이선으로 후퇴했다는 최재성 의원까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다르구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 그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정규직을 10,000명 정규직으로 제로로 하겠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절대 완전히 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할 수 없이 억지로 정규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제로를 표현 쓰지 말고 우리말로 영 그랬으면 어떨게? 그거는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좀 여지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기업이라는 데가 굉장히 철밥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기업보다 더 대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비정규직도 중소기업 비정규직하고 또 공기업 비정규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주역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게 도대체 대통령의 형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인수위 때 나오셨잖아요. 네. 지금 하셨던 말씀 이 측근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그냥 직언을 하셨을 타입인데. 측근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측근이라는 게 불가피하죠. 아하. 측근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또 일을 합니까? 그 측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접근이 가까운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측근이 그럼 가장 최측근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시는데 예. 여사가 최측근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측근이란 건 불가피한 건데 측근이 제 역할을 하느냐 엉뚱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측근이 무조건 뭐 지시를 하든 뭘 하든 지당한 말씀이옵니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측근이 그래도 종종 아니되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측근인 거죠. 그래서 측근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측근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네. 저도 다른 한 방송에서 양정철 지명을 하면서 네. 청와대 들어가는 게 옳겠다. 네.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비선실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결정한 게 뭐 형이 있는 뉴질랜드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양정철 씨가 혹은 최재성 의원이 청와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 의원님께서는 비판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측근이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최측근이었죠. 여러 가지 진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삼철 또 최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괜히 거기 남아가지고 뭘 잘해보겠다고 뭐 그러다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예. 나만 또 굳은 일 겪고. 뭐 굳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무상급식 뭐 받았잖아요. 예. 무상급식. 무상급식 동창회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어렵죠.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분들이 앞서서 이런 일을 했으면 나도 이렇게 따라서 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그때 진짜 정동원 의원님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는 만들어 그 권력을 정권 교체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하는데 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난 물러가겠다. 네. 했으면 조금 더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그 형이 더 날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일단 내 개인적으로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잘 될 겁니다.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이 삼철들 다 오라 그래요. 결국 나중엔 부를 겁니다. 그럼요. 이제 또 정부가 마냥 또 잘 갈 수는 없거든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좋으면 좋아서 부르고 잘못하면 또 잘못해서 부르고 부를 기회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첫째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충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는 가까이서 잘 모시는 게 충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충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진 말인데요. 해보니까 좀 멋진 말이네. 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또 기사 뜨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저희는 지난번에 뭐 그걸 동의하셨지만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밀려난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형님과 영포 라인 어느 정도 측근이었어요? 그분들이 잘 못했다라고 지금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죠. 저만 혼자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예. 그 형님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상득 형한테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둘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죠. 태양이 둘이면 나라가 사실은 망하는데. 사실은 이제 출마를 우리가 하지 말자. 예. 형님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출마를 강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압박을 가한다고 이제 제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출마를 안 할 테니까 그 형님 출마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자리가 한석이 아까운데 무슨 소리냐 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다 생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랬더니 계속 출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5인 소위 말해서 서명 반란 사건을 제가 일으켰죠. 그때 이제 그랬더니 불출마 촉구하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당시 정무수석이 박지원 정무수석인데 대통령께서 박지원 정무수석한테 이상득 의원을 만나서 출마를 하지 마라 그래라.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수석이 이상득 직접 만나기 불편하니까 장다소라는 이상득 비서실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제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왜곡된 거네. 그러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된 거네요. 아니 뭐 전달은 됐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야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상득 형님도 대통령 말을 안 들은 거죠. 태양이 두 개 맞네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중심으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요. 그때 떠날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회고록이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어떤 순간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하나 얘기했어요. 그때 떠났을 걸. 그리고 이제 인사인데요. 모든 게 다 인사. 좀 전에도 뭐 계속 인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근데 이제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할 때 무너지는 게 인사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 전에는 뭐 다 그랬지만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초기 인사 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왜 그때 그런 식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오만과 독선입니다. 지난 시간도 잠깐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하면 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아무나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시키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오망을 하고 독선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아니 현대회장까지 하고 그랬으면 아주 막강한 그 인맥과 좋은 인재들 정말 이렇게 잘 골라서 쓸 수 있는 인재풀이 어찌 보면 진보 진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아니에요? 그때도 인사는 실은 왕 회장께서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는 그때도 기업을 하면서도 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에 계실 때도 인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워낙 내가 다 잘하니까 해봐서 하는데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의 덕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인재를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인사면에서는 아주 90점 정도를 제가 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 총무비서관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도 여태까지 별로 없었던 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명 중에 하나 이재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도술. 그것도 넣어야지 왜 빼려고 그럽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이번에 이 정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행정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 전혀 나하고 돈 1원도 섞이지 않았던 분. 그분 하면서 나는 이 공금에 대해서 공적 집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온단 말이에요. 예. 피우진. 예. 어떻게 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분명해 예. 보이고. 약간 그때 총선 때 양향자 후보를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왔어요. 그거보다 더하죠. 더하죠. 예. 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자꾸 노무현이라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반면 교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동안 기억을 잘 본인이 쭉 봐왔을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뭐 그 전까지 다 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반면 교사처럼 훌륭한 교사님 선생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과 과를 얘기할 때 과 중에 들어가는 게 인사를 잘 못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죠. 그거를 보고 예. 이제는 그런 인사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좀 오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정돈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소통하는 방송 민주주의 방송 5.18 광주 항쟁 기념일을 기억하는 방송 9334님 방금 소름 돋았습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진짜 충신이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나도 떠났을 텐데. 부럽다 이철. 3철까지는 아닙니다. 이철 일성. 이호철 양정철 최재성. 부럽다. 진짜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선출직이니까. 전해철 씨. 예, 그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요. 예, 국회의원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김향수님, 정도님 이야기에 중독돼서 기대가 돼요. 매주 목요일이요. 은은하게 하는데 이게 제가 마성의 중독성인데 이거는 신성의 중독성인가? 아유 부담되네요. 박영숙님, 요즘 정돈 의원님이 자꾸 좋아지네요. 만약 박영숙님이 내가 알고 있는 박영숙님은 골수 진보인데 저분은. 중도보수님, 정돈 의원님 바른정당에 나가서 힘이 돼주시면 안 되는지요? 저는 아직 소속이 없습니다. 예,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당에 가입을 못해요. 아직? 예, 피선거권이 없어서. 그게 5년인가요? 10년요. 징역을 갔다 왔으니까. 너무 기네요. 뭐 또 소속 없는 것이 자유롭고 좋죠. 그래서 지금 방송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멋지진 않고 그냥 우리 또 정돈 형님이 나왔고 숟가락 하나 보태주시니까 그냥 제가 선밥이라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체질이던데. 정치 못하려고 슬쩍 뭘 뿌리시는 것 같은데. 방선희님 보라 중인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두원님. 네. 죄송합니다. 오래된 꿈이 영화 배우시죠? 예 어떻게 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네. PD 작가분들 다 보면 무척 샤이한 신 것 같은데 어떻게 꿈이 영화 배우실까? 아니, 근데 김국진 씨 이런 분들 보면 예. 얼굴을 안 들고 얼굴도 못 쳐다봐요. 근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날라다니거든. 그걸 끼라 그러죠. 우리 정도원 의원님도 그런 끼가 있으신가요? 저도 끼가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별로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뜻을 못 피우고 있는 거겠죠. 더 좋은 국회의원 삼선하셨는데. 근데 최근에는 뭐 제의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예. 조금 단역이지만. 에하.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주연하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어머니 한 말씀 해보세요. 일단 주제를 하나 딱 잡아갖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네. 제작비를 마련해. 네. 그럼 제작사임과 동시에 주연 배우가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은 뭐예요? 제가 이제 박근혜 최태민 스토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100년, 500년, 1000년 후까지도 드라마, 영화, 소설의 주제가 될 것이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랬죠. 지금 요새 뭐 안민석 의원이 예. 책을 써놓고 자기가 이걸 이제 영화한다고 그러고 이제 계속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거기 출연시켜달라. 예. 그랬더니 형님 무슨 역할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최태민 역할을 하겠다. 그랬더니 무슨 최태민이냐고 악역을 하냐고.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원래 뜨는 건 악역이 뜨는 겁니다. 저기 지금까지 뜬 배우도 쭉 보세요. 다 악역하면서 떴죠. 그리고 최태민 역을 하면 저는 분명히 제가 뜰 것 같은데 하여간 안민석 의원 만나면 잘 좀 부탁 좀 근데 그 책은 보셨어요? 뭐 대강 그때 저희 무슨 제가 또 방송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쭉 했었죠. 맞아요. 그 방송에 나왔었어요. 예. 그 방송에 뭔지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데.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주 잘해오시고 있다는데 어느 부분에 기대가 돼요? 어느 부분에 우려가 되고? 아니 그래서요. 이제 아까 제가 저기 이제 인사를 잘하시니까 인사가 만사니까 이제 큰 일은 일단 잘하시고 잘한다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조금 지적질을 했지만은 뭐든지 확실한 여지를 항상 둬야 된다. 대통령은 뭐든지 여지를 안 두면 그게 또 일률적으로 그게 또 뭐랄까 이제 유연성이 없이 돼버리면은 그게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어려움이 닥치겠죠. 왜 안 닥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모드가 유지만 된다면 예. 저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의 문건 이건 이제 물론 조국 그 민정수석이 얘기했죠. 정윤의 문건 재수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술판 벌인 빅2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안택은 검찰국장 감찰하라. 그러니까 검찰 술자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지금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네,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예. 어쩌면 또 그 일이 딱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또 요새 경제도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거든요. 예.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정치에서는. 아무리 뭐 경제가 잘 풀린다. 정치를 잘하고 인사를 잘해도 또 경제가 나쁘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건데 경제가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주식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주식.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운도 좋고 혹시 주식 없으세요? 제 것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비껴서 사신 것 같아. 계속 주식이 올라가는 게 예. 설사 당장 체감은 없더라도 국민들의 기대 심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가 좋은 거죠. 검찰도 술판이 벌어지면서 딱 적절한 시기에 네.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제. 돈봉도 안 좋다고도 못 그러고. 그런데 예. 이 검찰이 이제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납작 엎드리면서 예. 이 정부 권력에 또 주구가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6424님 정치 풍자 마성의 중독성 정치쇼 매일 애청하고 있네요. 4대강 개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많은데 슬슬 파헤쳐보는 영화 한 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110님 부천의 오버버스입니다. 이 시간대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현 의원님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시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장면해지 마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짜장면도 표준말로 이제 들어왔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가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미 대중가요처럼 됐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뭘 편협하게 해,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어쨌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제 보수 단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각종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물러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그런 단체를 보수 단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단체를 보수 단체라고 하면 안 되고 극우 단체, 극우단체. 수구 우파 단체라고 봐야죠. 수구 우파 단체. 그리고 그런 극우나 수구 우파 단체의 압력에 물러선 대통령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보수 대통령이라 볼 수 없고 수구 우파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냉전 시대 사고 방식을 가지고 편협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2년차부터 재창이 아닌 이제 합창을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다 2010년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해필 골라도 방아 타령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 근데 왜 이 노래를 이렇게 아까 보수 우파들이 반대했다 그러는데 네.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도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운동권 가요가 아니다. 이게 30년 지났고 이게 광주항쟁 기념곡인데 네. 이렇게 리더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편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고요.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갖고 예.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분 돌직구의 원조. 함부로 다른 분들은 돌직구란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분 앞에서는 다 꼬랑지 내려요. 무릎 꿇어. 자 원조 돌직구 정도원 전 의원님.
비정상의 정상화 이걸 위해서 책까지 쓰셨죠.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 원제는 백투더 정치인데 백투더 정치하는 척 내숭을 살짝 떨면서 현실 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하시는 분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기쁘다 두원 오빠 오셨네. 이건 거의 그냥 무슨 이 예수 수준의 이 정도면 조장욱님 기쁘다 두원 오빠 오셨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 알바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농담이고요. 알바끼라 그런 줄 알았어요. 자, 매주 목요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송점수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장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네요. 이 땅의 민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영임님 5.18 기념식을 생중계로 처음부터 쭉 지켜보느라 정치쇼 이제 막 틀었네요. 기념사 듣다 눈물 나긴 처음이네요. 정 의원님도 고향이 광주시죠? 근데 어떻게 아셨네요? 예, 9년 만에 울려 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예. 옛날부터 이제 짜장면 생각이 나요. 짜장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말은 자장면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짜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짜장면이랑 맛이 없던데. 완전히 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할 수 없이 억지로 정규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네, 제로라는 표현 쓰지 말고 우리말로 영 그랬으면 어떨게? 같은 얘기인데. 그거는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좀 여지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기업이라는 데가 굉장히 철밥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기업보다 더 대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비정규직도 중소기업 비정규직하고 또 공기업 비정규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주역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게 도대체 대통령의 형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인수위 때 나오셨잖아요. 네. 지금 하셨던 말씀 이 측근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그냥 직언을 하셨을 타입인데. 측근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측근이라는 게 불가피하죠. 아하. 예. 측근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접근이 가까운 사람들을 측근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측근이 그럼 가장 최측근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시는데 예. 여사가 최측근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측근이란 건 불가피한 건데 측근이 제 역할을 하느냐. 지금 새마을단체들이 아직도 있고 뭐 많이 동네마다 다 있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행사 때 새마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군부정 독재 때 만든 노래니까 이거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저도 사실 굉장히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옛날부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거 제창하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 업무 지시 이후거든요. 이러는 일자리위원회 만들어라. 네. 문재인 대통령 요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상큼하고 신선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 대통령들 뭐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최근 대통령들을 보면은 이제 정권 시작할 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것들만 골라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하는 것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고 이렇게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측근들 있잖아요. 예. 뭐 삼철이. 예. 이호철, 우리 이제 양경철. 역대 정부마다 측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절리를 치는데 예. 그 측근들이 또 뭐 이선으로 후퇴했다는 그런 최재성 의원까지. 예.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다르구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 그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정규직을 10,000명 정규직으로 제로로 하겠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절대 엉뚱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측근이 무조건 뭐 지시를 하든 뭘 하든 지당한 말씀이옵니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측근이 그래도 종종 아니되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측근인 거죠. 그래서 측근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측근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런데 네. 저도 다른 한 방송에서 양정철 지명을 하면서 네. 청와대 들어가는 게 옳겠다. 네.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비선실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결정한 게 뭐 형이 있는 뉴질랜드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만약에 양정철 씨가 혹은 최재성 의원이 청와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 의원님께서는 비판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측근이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최측근이었죠. 여러 가지 진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삼철 또 최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괜히 거기 남아가지고 뭘 인수위가 잘해보겠다고 하고. 뭐 그러다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예. 나만 또 굳은 일 겪고 뭐 굳은 일이 뭐가 있었어요? 무상급식 뭐 받았잖아요. 예. 무상급식. 예. 무상급식 동창회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어렵죠.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분들이 앞서서 이런 일을 했으면 나도 이렇게 따라서 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그때 진짜 정동원 의원님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나는 만들어 놓고 이 그 권력을 정권